자, 안녕하십니까. 시민의 주식뉴스공장 11월 세 번째 주간 전략에 관련돼서 일주일 관련된 중심 체크사항, 체크 포인트 부분들에 관련된 내용 정리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둘째 주 마지막 금요일장 방송 마감 브리핑에서 시장에서 변동성, 이거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11월 중순이 이제 다음 주면 가까워져 갑니다. 이번 달에 핵심 키워드 부분들은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는 잠시 후에 얘기 드리고, 눈에 딱 띄는 현상 부분들을 본다 하면 시장에서 계속 뭔가 시장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자극하는 뭔가 이슈는 계속 나와요. 예를 들자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 2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최고치를 돌파를 했다라는 거, 그거 하나 하고, FOMC에서 추가 금리 인상은 아니죠. 원래 12월 달이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12월 달이 금리 인상은 예정되어 있는데 그 정도 선이에요. 12월 달에 혹시나 안 하지 않을까. 10월 달 급등락 부분들이 나왔기 때문에. 하지만 12월 달에 예상대로 금리 인상 부분을 진행할 것이라는 불안 심리, 예정되어 있던 건데 원래 하는 건데 불안 심리가 생길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그런 내용으로 2년 국채 수익률 자체가 고가 돌파 부분하고, 그 다음에 FOMC에서 금리 인상, 이 내용은 근데 계속 유지가 됐던 부분이에요. 여기에 반하는 다른 하나는 또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올해 반기, 그러니까 2, 4분기가 마무리된 시점부터 마감 브리핑에 한 줄 정리를 항상 올려드리죠. 올 하반기에 국채, 미국 국채 어느 정도 발행되는가, 스물스물 계속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발행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응찰률이 좋아요. 응찰률이 좋다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의미겠죠. 넌센스예요. 참 넌센스. 글로벌 시장에서 위기감 부분들 올해 내내 같은 내용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인들의 투자 심리 부분들은 그렇게 좋지 못하고 있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연기금이라든지 글로벌 전체적으로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각 나라들의 기금들도 달러의 수요 부분들을 계속 증가시키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하고 있다. 넌센스죠. 두 가지 흐름 부분들이 서로 하나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반작용으로 수요도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첫 번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부분들은 11월 이제 한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 전에 이제 주말에 지난주 후반부터 고위급 회담 부분들이 있었고, 논의는 형식적으로 북한 문제하고 대만 문제까지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은 오케이, 서로 합의, 같은 방향으로. 단 대만은 다른 관점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금요일장, 지난주 금요일장 마감 브리핑하고 토요일날 오전장에 그 동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헨리 키신저, 개인 자격이라 하지만 개인 자격보다 더 큰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딱 단순하게 여러분들 개인 자격으로 갔는데 시진핑을 만날 수는 없겠죠. 뭔가 물밑 작업 부분들이 암암리에 계속 진행이 된다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에 18일 정도 남아있는데 그 전에 사전 정지 작업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래서 미중 정상회담 18일 남았는데 고위급 회담 플러스 헨리 키신저, 조언 라이하고 헨리 키신저, 그리고 오래된 헨리 키신저가 중국에 가지고 있는 이미지, 상당히 좀 좋은 이미지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중국은 여러가지 부양책 부분들의 카드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가 보는 입장에서 좀 다소 힘은 있지만 힘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계속 체크가 되고 있어요. 위안화도 7 위안을 돌파시키지 않기 위해서 채권도 발행을 하고 자금도 모집이 돼 있고, 그리고 내수 소비 부양 부분을 위해서 부양책을 쓰긴 합니다만은 한두 가지 정도 몰핀을 줄 때는 반응이 되는데 계속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반대로 불안 심리 부분들을 좀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이 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또 역으로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트럼프가
합의 가능성, 그 다음에 나바로라든지 레리 커틀러가 얘기하는 작은 합의 가능성에 미국이 원하는 조건 부분들을 좀 더 들어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좀 더 귀결되지 않는가, 이런 모습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 주말을 통해 가지고 가장 좀 중요한 부분이 이제 토요일 날 저녁부터 중국판 블랙 프라이데이가 시작이 됩니다. 작년에 이 블랙 프라이데이 하나만으로도 28조를 벌었어요. 전체 금액이 여러분들 28조입니다. 28조예요. 그래서 중국 소비 유통, 특히 온라인 유통에 하나의 징표 부분도 만들었고, 작년 대비 올해는 30조는 거뜬히 넘지 않을까라는 의미 부분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장은 미국 증시 휴장이고, 그 다음에 13일 정도는 이탈리아 예산안, 그 다음에 다음 주 중에 하나를 조금 관심권을 둔다, 1순위를 본다 하면 수요일장,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그리고 주 후반에 주 중반에 이탈리아 예산안 제출 마감일이 있고, 그 다음에 17일 날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라든지 이탈리아 문제에 대한 협의, 서로 지금 갑론을박 부분들 하고 있어요. 이탈리아 0.1%를 가지고 이탈리아는 밀어붙이겠다. EU는 우리 조건이 있으니까, 원래 처음부터 만들어진 조건이 있으니까 여기 따라와라. 이거 가지고 0.1% 가지고 서로 줄이고 늘리려고 하는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EU라든지 IMF 쪽에서 보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올해보다는 내년 성장률, 특히 유럽에 대한 성장률 부분들이 2% 이하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간을 좀 끌기는 할 것 같아요. 12월 달까지는 끌 가능성이 있고, 브렉시트도 지금 다음 주까지 좀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예상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막바지에 그래서 2순위 정도 다음 주에 물론 경기지표 부분도 나오기로 합니다만은 가장 1순위로 봐야 될 것은 지난주에 FOMC 회의 이후에 시장에서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뭐 파월 연준뿐만 아니라 각 연준 의원들이 연설 부분이 다음 주 내내 계속 소통을 진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연설 부분들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대장격이기 때문에 연준 의장의 연설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주 후반에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이탈리아 예산안 관련된 부분들이 시장의 투자 심리 부분들을 자극하는 하나의 매개체 부분들 될 것인가, 하나 풀어주는 역할 부분들 할 것인가, 이런 내용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 다음 주에 있을 내용이고, 그거보다 제가 오늘 11월 세 번째 주간 전략에서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체크 포인트 부분들은 역시 카카오톡하고 텔레그램에 이 사진 부분들을 올려드렸어요. 10월달 들어가지고 우리가 한번 리마인드를 보면 불과 한 달 정도 사이에 우리나라 시장은 신용 물량이 거의 2조, 3조 가까운 물량이 털렸고, 그 와중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중국 시장을 매수를 하고 있다고 했죠. 중국 시장이 무역전쟁으로 상당히 불투명하죠. 우리나라도 그 영향 부분들의 간접 영향을 상당히 크게 받고, 참 그런데 넌센스는 뭐냐면, 그 와중에 중국도 보면 10월 중순부터 거의 금액 자체가 100만 달러, 금액이 상당 큰 금액이 10조 달러, 100만, 1000만, 억, 20억 달러, 매주마다 거의 20억 달러의 자금이 중국 시장에 투입이 됐어요. 유입이 됐어요. 지역별 주식시장 자금의 유입 부분들이. 우리나라 시장도 물론 지난달 대비 이번 주는 다소 축소가 되긴 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한 달 내에 거의 뭡니까? 20억 달러 정도의 금액 부분들이 들어가고, 중국은 매주마다 20억 달러가 자금이 유입이 됐어요. 넌센스죠. 주가는 빠지고 있는데 이쪽 이머징 쪽에서 글로벌 전체적으로 이쪽 이머징 마켓에는 자금이 계속 들어왔다는 걸 첫 번째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이 헨리 키신저하고 그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회담하고 헨리 키신저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계속 뭔가를 싸우고 있고 뭔가 패권 싸움 부분들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결론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번 달까지 클라이막스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물밑 작업 부분들이 계속 하겠죠. 물밑 작업 부분들이 계속 진행되는 와중에 해외 자금, 특히 주식형 자금 부분들은 이머징 마켓 쪽에 자금이 들어갔다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이걸 지금 4주 연속
중국 시장하고 우리나라 시장하고 이쪽 동남아시아 쪽, 아시아 쪽 이머징 마켓에 해외 자금이 포석 부분들을 했다는 그 두 가지를 좀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들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11월 중순 중하순까지 상당히 핵심적인 키워드, 가장 1순위를 뽑는다면 이 내용이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좀 더 긍정적으로 바뀔 것인지. 물론 클라이맥스는 정상회담에서 클라이맥스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 전에 뭐 다 노출시켜 가지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전에 계속 물밑 작업 부분들이 하는데, 지난주에 이 생각 부분들을 정리를 하면서 두 가지 뉴스가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이방카의 지적재산권 관련된 부분들, 허용 부분들이 있었죠. 두 번째로 주말에 나왔던 내용이 아멕스 카드 있죠. 아멕스 카드가 중국 시장에서 처음 지출 부분들이 허용이 됐어요. 그 신용카드 중에 결제, 이걸 허용하는, 이제까지 없었어요. 이제까지 가능하지도 않았고, 어떻게 보면 중국 시장에 대한 개방 부분이고, 이건 어떻게 보면 데이터도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소비 부분들 어떻게 했고, 자금 이동 부분들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데이터 부분이 있어서, 이걸 이제까지 중국 시장에서 허용되지 않고 중국 뭐 자체적인 공사은행이라든지 초상은행 이쪽 자체 은행들이 모두 도맡아 왔다면, 이번에 처음으로 중국 은행 카드의 청산, 결제, 그 다음에 결제 시장에 처음 진출 부분들 했고, 중국 내 첫 허가 부분들이 됐어요. 참 넌센스예요. 아멕스 카드,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중국 시장 개방 부분하고 지적재산권하고도 연결고리 부분도 찾을 수 있는 거고, 그 사이에 고위급 회담하고 헬리키신자하고, 그 다음에 그 북한 관련된 부분에서 서로 방향성 부분들을 같이 하고, 미국의 유력한 기업들이 북한을 방문을 하고, 이런 일련의 작업들, 물론 불협화음 부분 100%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예전에 지난달, 지지난달에 없었던 내용이 새로운 긍정적인 시그널 부분들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지역별 자금 유입. 주말에 지난주에 카카오톡 텔레그램을 올려둔 내용이 있으니까 중국하고 한국 시장, 그 다음에 그 외 국가에서 자금이 유입되는 이유 부분들을 한편으로 금리 인상이라는 내용과 그 다음에 달러의 강세 부분들이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요건이 되기는 합니다만은, 자금이 먼저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플로우 부분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꼭 여러분들이 리마인드 하시고 체크 포인트를 별 두세 개 정도로 같이 보시면서 시장이 움직인 부분들이 나오더라도 그 외에 다른 관점 부분들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세 번째 주간 전략. 금요일장에 올려드린 헬리키신저의 의미 부분들을 다시 한번 꼭 리마인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별 주식형 자금 유출입 영향, 특히 중국과 동남아시아 쪽, 아시아 쪽의 자금 부분들이 한 달 사이에 꾸준하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도표로, 그 다음에 화면 캡처를 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보시면서 거기에서 연관되는 그림 부분도 함께 한번 그려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11월 세 번째 주간 전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